두 번째 단어는 로그입니다. 이 로그의 탄생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2의 1제곱은 2라는 거 알고 있고 2의 제곱은 4라는 거 알고 있고 2의 세제곱은 8이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했지만 2의 0제곱은 1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파악한 규칙은 뭐냐면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숫자가 커지는구나 인 건데 2의 1제곱은 2고 2의 2제곱은 4고 이제 지수에다가 꼭 정수 아니라 실수 전체 다 넣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2를 적당히 곱하면 3이 되는 순간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있을 수 있지. 아마 1하고 2 사이 어떤 크기의 숫자일 텐데 우리가 아는 유리수 중엔 딱히 없어. 하지만 뭐 적당히 곱하면 3이 되는 숫자 있을 수 있고요.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정확히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별표에 들어가야 될 자리 별표가 써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숫자를 그냥 새롭게 하나 정의한 거예요. 무리수 중에 하나로. 그래서 저 2의 네모제곱 얘를 3 2를 몇 번 곱해서 3이 될까? 이 몇 번에 해당하는 숫자를 뭐라고 쓰기로 한 거냐면 이렇게 쓰기로 한 겁니다. 로그 2의 3이라고. 2의 네모제곱이 3이야. 에서 요 네모에 해당하는 숫자가 로그 2의 3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런 애들도 로그를 이용해서 쓰자면 쓸 수 있죠. 이런 애들 보면 이런 얘기잖아.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2를 도대체 몇 번 곱하면 8이 될까 그 얘기거든요. 근데 2를 몇 번 곱하면 8이 될 거냐면 3번 곱해서 8이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 2의 8 얘는 뭐 자연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그 2의 3 이런 애는 우리가 아는 유리수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더 이상 간단하게 할 거 없이 그냥 요거 자체가 하나의 숫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느낌상 이런 거니까 초반에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계산하는 연습이 되고 나면 얘는 그냥 하나의 숫자로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볼 때마다 항상 2를 몇 번 곱하면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딜레이가 심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 특히 뭐 덧셈 뺄셈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의 숫자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요. 물론 대충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겠구나. 이 정도 크기도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고 계시면 편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로그라는 녀석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면 이 지수 법칙에서부터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에 올라가야 될 숫자 내가 아는 숫자 중에 없어서 얘를 그냥 새롭게 정의한 것이 로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a의 x제곱이 b다 이렇게 생겼을 때 저 x에 넣을 숫자로 우린 이렇게 생긴 녀석을 새롭게 정의한 거고 쓰실 때 뭐 다 알겠지만 요 a는 이제 좀 작게 아래 참자로 쓰고요. b는 원래 이 앞에 있는 log 로그랑 같은 크기의 숫자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요거 x에다가 얘처럼 자연수뿐만 아니라 택도 없는 이런 무리수 같은 것들을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x에다가 실수 전체 다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 로그를 써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지수의 실수 전체를 다 넣으려고 보니 앞에 우리 지수 단원에서 지수 법칙 이야기할 때 했지만 지수의 확장에서요. 지수의 실수 전체가 다 들어가려면 한 가지 약속이 필요했다고. 그 약속이 뭐였냐면 밑이 0보다 커야 돼 였거든요. 그럼 얘하고 얘는 완전히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밑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이쪽에 있는 a 얘도 우리 밑이라고 똑같이 불러요. 요 밑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돼요. 이거랑 이건 둘이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0보다 크다는 건 말했지만 별로 논리적인 건 아니고 지수 법칙을 쓰려다 보니 얘가 있어야 돼서 그냥 갖고 왔는데 이거랑 둘이 똑같은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밑이 0보다 큰 경우만 하자. 이렇게 그냥 약속을 한 거고요. 지수 같은 경우엔 여기서 말하고 그냥 이걸로 끝나는데 로그로 넘어와서 보면 이제 주인공의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지수에서는 얘를 찾는 것이 관건이야. 근데 로그에서는 얘를 찾는 것이 관건이야. 주인공의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데 a가 0보다 크되 0보다 큰 걸 몇 번 곱한다고 해서 얘가 음수가 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 때문에 생겨난 효과로
우변에 있는 b가 항상 0보다 큰 거밖에 안 나와요. 0도 안 나와. 0보다 큰 거밖에 안 나오거든. 그럼 1위로 넘어와서 보면 여기에 있는 b, 우리 얘를 이제 진수 이렇게 불렀는데 요 b도 0보다 큰 녀석밖에 올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로그 a의 음수 되면 그거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a를 몇 번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당연히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b라는 녀석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이런 이야기고요. 얘는 얘 때문에 생겨난 효과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좌변의 경우에 만약에 a가 1이었으면 그냥 땡큐지 자동으로 b가 1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변으로 넘어와서 그럼 a가 1이야? 그럼 b는 자동으로 1이야. 이렇게 생겼는데 이 기호가 나타내는 건 1을 도대체 몇 번 곱하면 1이 될까 그 소리거든요. 그럼 1을 몇 번 곱해서 1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1은 몇 번을 곱하든 1이 되기 때문에 크기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로그 1의 1이라는 건. 이건 뭐 0이라고 해도 되고 10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밑이 1이 되면 진수는 자동으로 1이 되는데 그래서 1의 1은 크기를 특정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도 숫자로서 의미가 없어요. 안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밑이 1인 경우도 우리는 제외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출발은 여기서부터 한 거였는데 지수 법칙, 지수의 확장에서 요거 때문에 이런 약속이 생겨났고요. 거기에 이 로그의 정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 경우도 크기를 특정할 수 없어서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영어 덩어리가 숫자로서 작동하려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고요. 우리 이제 요 녀석을 밑에 관련된 거니까 밑 조건, 요 녀석을 진수 조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밑 조건 2개와 진수 조건까지 해서 총 3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저 영어 덩어리가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책에서 아예 문제로 이런 거 나오거든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문제로 나온다고요. 로그가 정의된다는 건 얘가 숫자로서 의미 있으려면 이란 뜻이니까 요거 살펴보세요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처음에 로그 본 지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할까 봐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제는 익숙해지고 나면 당연한 이야기가 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겨있는 로그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거 괜찮거든요. 얘랑 얘 중에 그래도 얘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익숙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그 A의 B가 당장 감이 안 잡히면 이 이미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A의 X제곱이 B다 그 얘기예요. 밑에서 출발해서 넘어갔다 넘어오시면 돼요. A의 X제곱이 B랑 똑같다 예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아직 요 기호가 눈에 잘 안 들어오거나 마음이 안 가면 요 녀석 머릿속으로 혼자 빨리 그냥 요 생각해가지고 아 이런 뜻이었지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 로그 A의 B가 하나의 숫자니까 저 숫자도 산수를 좀 해야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들을 좀 할 건데 기본적으로 로그라는 건 지수에 있는 녀석이어야 되기 때문에 로그끼리 더하려면 즉 지수끼리 더하려면 밑이 같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거죠. 로그 A의 M하고 로그 A의 N을 더하는 거예요. 더하고 빼기 이런 거 할 건데 로그 A의 M하고 로그 A의 N을 더한다? 원래 지수에 있어야 될 숫자예요. 원래 지수에 있어야 될 숫자고 얘네 둘이 더하려면 밑이 같아야 되고요. 밑이 같은 상태에서 지수끼리 더한다는 건 무슨 소리야? 실제로는 둘이 곱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보면 로그 A의 M 곱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진수끼리 곱하는 거다 하거든요. 증명하는 과정도 지수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만 딱 증명하고 나머지는 안 할게요. 이게 어차피 내신 할 때 여러분 좀 외우다시피 하긴 해야 될 텐데 좀 끼워 맞추기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이 증명이라는 건 기억이 안 나면 빨리 유도해가지고 아 이거였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증명을 오히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쓸 때는 좀 별로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로그 A의 M 자체를 P라고 보면 로그 A의 M을 P라고 볼 거야. 그럼 이걸 지수를 바꿔 쓰면 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A의 P제곱이 M이다 그 얘기예요. A의 P제곱은 M 이렇게 생겼고요.
마찬가지로 요 녀석 로그 A에 n이라는 걸 q라고 치환을 해보면 A의 q제곱이 n이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 두 개를 곱할 거예요. 밑이 둘 다 A니까 A의 P 더하기 Q제곱이죠. 요게 M 곱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걸 다시 로그로 나타내보면 A의 이거 제곱이 MN이래. 그러면 P 더하기 Q는 누구랑 똑같다? 로그 A의 MN과 똑같다. A의 P 더하기 Q제곱이 MN이니까. 글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얘랑 얘랑 둘이 더한 게 이거라고. P는 이거래매. Q는 이거래매. 얘랑 얘랑 둘이 더했더니 얘가 되더라. 그게 지금 여기 흰색으로 써 있는 식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은 이건데 마음이 약간 불편하죠. 뭐 맞는 얘기긴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이런 거구나 하시면 되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마치 구구단 노래하듯이. 노래는 없지만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조심해야 될 거, 그래도 초반이니까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다시 강조하자면 로그끼리 더한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밑이 같아야 돼요. 밑이 같아야 연산이 가능하고 이유는 뭐다? 원래 로그는 지수에 있어야 할 숫자니까 지수끼리 더한다는 건 실제로는 곱한다는 뜻이어서 밑이 같아야 뭔가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비슷한 녀석으로 로그 A의 M에서 로그 A의 N을 빼는 거 얘도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빼란 뜻이니까 실제로는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나누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약간 둘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로그끼리 더하는 거, 로그끼리 빼는 거 다 저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진수에 들어있는 로그 A의 M에 이게 곱하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려고요. N제곱 뭐 이런 거 이제 진수에 있는 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 녀석은 요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가 앞으로 뽁 빠져나와요. 그래서 n 곱하기 로그 a의 m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것도 증명하는 과정은 이거 전체를 요거 전체를 p라고 치환해 가지고 뭐 푸는 그런 건데 위험하지만 이게 괜히 위험한 방법이지만 이거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m을 n개 곱한 거야. 진수에 m이 n개 곱해진 거거든요. 그럼 진수끼리 곱하기로 연결된 건 다 더하기로 따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n이 만약에 자연수라고 치면 그냥 m을 n개 곱한 거고 그걸 로그끼리 다 잘라보면 로그 a의 m이 n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하면 좀 빠르게 받아들여지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건 약간 위험한 거예요. n이 자연수일 때만 쓰는 거고요. 이 n이 꼭 자연수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몇 개를 더했다 혹은 몇 개를 곱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요 녀석을 p로 치환해서 원래 푸셔야 되고 그거를 시험에 냈었나?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를 했었나 그래요. 한 2년쯤 전인가?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때. 그래서 이거 증명하는 거 엄청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막 했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어차피 내년에 내신할 때 되면 또 한번 강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빨리 연산하는 걸 익숙해져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편법을 얘기한 거예요. 요 n이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냥 제가 넘어오긴 했는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아예 로그 a의 a 얼마다? a의 몇 제곱이 a일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1이고요. 로그 a의 1 얘는 a의 0제곱이 1이니까 0이다 라는 거예요. 밑이랑 진수가 같은 숫자면 당연히 1이고 진수가 1이면 밑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0이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 이 로그의 정의 때문에 그런데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미리 땡겨서 얘기하자면 애초에 로그 a의 b라는 건 a를 몇 번 곱하면 b가 될까 그 얘기잖아요. 얘를 정말로 지수에다 얹으면 뭐 되는 거다? b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죠? 얘가 뭐였다고? a를 도대체 몇 번 곱하면 b가 될까?
근데 정말로 A를 그만큼 곱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B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일반화 시켜 놓은 게 누구였냐면 A의 로그 B의 C라는 게 C의 로그 B의 A다. 뭐 이렇게 생긴 거 혹시 기억이 날래나 모르겠네. 요 A랑 요 C랑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거든요. 그럼 얘가 되거든요. 요 B는 가만히 있고 A랑 C가 서로 자리를 이렇게 싹 바꾸는 건데 그럼 얘도 보면 요 밑에 있는 A랑 여기 진수에 있는 B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B의 로그 A의 A고 로그 A의 A는 1이니까 그냥 B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조금 더 일반화되어 있는 거고 얘를 증명하는 건 양변의 로그 B를 취하는 거야. 밑이 B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B의 A의 로그 B의 C인데 진수가 이거 전체가 진수고요. 그 중에 요만큼이 지수여서 여기 앞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가면 로그 B의 C 하고요. 로그 B의 A를 곱한 꼴이 돼요. 그럼 다시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고 요것을 다시 지수로 얹으면 로그 B의 C의 로그 B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얘도 로그 B의 어쩌고 저쩌고고 로그 B의 어쩌고 저쩌고니까 얘네들이 같아요.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과정은 이건데 역시나 과정보다 중요한 건 일단 우리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가 얘구나 라는 걸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 외에 이제 또 로그에서 아주 중요한 연산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더하기 빼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곱하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더하기 빼기 하려면 기본적으로 밑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밑이 다르면 아예 손을 댈 수 없는데 밑을 바꿔서 같게 할 수도 있죠. 로그에서만 있는 녀석인데 우리 밑변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얘는 뭐였냐면 로그 A의 B 이렇게 밑이 A인 녀석인데 이 녀석의 밑을 다른 걸로 여러분 원하는 걸로 물론 문제에서 어느 정도 냄새를 풍기겠지만 원하는 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뭐 밑쪽 것만 만족한다면 즉 0보다 크고 1만 아니라면 아무 숫자나 분자와 분모를 밑이 C 녀석으로 바꿔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밑에 있던 녀석은 분모의 진수가 되고 진수에 있던 녀석은 분자의 진수가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밑으로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뭔가 연산을 계속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숫자를 바꿔 쓸 수 있는데 요 밑변환 때문에 파생된 책에 보시면 요거 지금 2번 박스에 5번 얘기하는 거예요. 요 밑변환 때문에 파생된 공식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곱하기인데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C를 곱할 거예요. 이거 이제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는 거라서 이제는 특별히 밑을 통일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것을 연산을 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로그 A의 B고 로그 B의 C인데 이거 밑을 다 바꿀 거예요. D로 로그 D의 A 로그 D의 B 로그 D의 B 로그 D의 C 이렇게 밑변환을 하고 나서 보면 로그 D의 B랑 로그 D의 B가 똑같은 숫자여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게 로그 D의 A, 로그 D의 C잖아요. 그럼 로그 D의 A 분의 로그 D의 C 분자 분모의 밑이 똑같이 D야? 그러면 밑변환을 거꾸로 합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합쳐보면 누가 되겠어요? 로그 A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계산하면 얘가 되더라인데 지금 이 과정 이것도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냥 진수 하나랑 밑 하나가 약분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맞고 그래서 로그 A의 C가 남는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죠. 왜 우리 로그 A의 A도 결국 진수 하나랑 밑 하나가 약분된다고 치면 1이 되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약간 비슷하게 로그끼리 곱하는 거 이렇게 밑 하나 진수 하나가 서로 퉁쳐서 약분되면 남는 애들만 쓰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요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와요.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를 곱할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요?
B하고 B가 약분되면 로그 A의 A만 남겠죠? 그럼 로그 A의 A도 또 약분될 거라서 1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로그 B의 A라는 건 로그 A의 B 분의 1이더라 라는 소리야. 밑과 진수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 역수취한 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걔네들끼리 곱하면 1로 사라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 바꾼데 아 그럼 역수취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아니면 요거 자체를 아예 밑이 A인 밑을 A로 밑변환을 한다고 치면 로그 A의 B 분의 로그 A의 A거든. 그 로그 A의 A가 1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밑변환 때문에 생겨나는 녀석이구나.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밑과 진수에 모두 다 미지수, 지수가 있을 때인데 우리 진수에 지수 있는 건 여기 앞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 아까 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밑에도 들어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밑을 바꾸는 거지. 밑을 C로 바꾸면 로그 C의 A M제곱 로그 C의 B의 N제곱이고요. 그럼 각각의 지수들이 앞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게 M 곱하기 로그 C의 A 분의 N 곱하기 로그 C의 B가 되고요. 요거는 실수니까 그냥 M분의 N이라고 따로 쓸 거고 요거는 다시 밑을 합쳐가지고 로그 A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드러나는 모양은 밑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가면 분모가 되고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가면 분자가 돼서 이렇게 또 개수를 형성하게 되더라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지. 로그 A의 P, B의 P 얘는 그냥 로그 A의 B와 같더라. 마치 지수끼리 약분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어차피 P가 앞으로 나가면 P분의 P여서 약분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밑과 진수에 있는 지수들끼리는 충분히 약분이 가능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밑변환 때문에 생겨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그의 성질이라고 칠판에 써 있는데 결국 산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제를 몇 개 풀러 가보죠. 이 구구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설명해도 실제로 곱셈을 하려면 또 좀 다른 얘기니까요. 곱하기를 못해서 틀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 다 들었고 문제 풀러 가보면 첫 번째 거부터인데 A 곱하기 B를 구해보세요예요. A는 앞에 있는 숫자의 진수가 A고요. 뒤에 있는 숫자의 진수가 B인데 A랑 B랑 둘이 곱하래요. 진수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라는 건 실제로는 로그끼리 더해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더하려고 보니까 밑이 좀 다르게 생겼죠. 하나는 루트 3이고 하나는 9분의 1이거든. 그래서 일단 밑을 같게 만드는 게 먼저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 밑을 3으로 만들고 싶은 거고 요 녀석 밑을 3으로 만들려면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밑에 있는 2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분의 1에 로그 3의 A 얘가 4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렇죠? 그럼 얘도 밑을 3으로 바꾸려면 3의 제곱에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3의 B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럼 그 각각을 찾아보면 얘 자체는 2다 그 얘기고 얘 자체는 또 1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얘네 둘이 더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둘이 더해보면 로그 3의 A랑 로그 3의 B를 더할 거고 더해보면 로그 3의 A 곱하기 B인데 실제 산수하면 3이 될 거니까 A 곱하기 B는 3의 세제곱이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니까 정말 아주 쉬운 걸로 로그가 뭔지 설명하는 문제고요. 이 정도 산수는 괜찮죠? 밑에 거 더 연습 안 해봐도 되겠죠? 혹시 좀 찝찝하다 싶으신 분들은 밑에 뭐 2개 정도 나중에 더 풀어보도록
52번 정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3번? 괜찮겠죠? 53번 이런 문제는 정말로 진짜 로그의 정의가 뭔지 물어보는 거야. 이거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그림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밖에서부터 보면 되죠. 로그 7에 뭐시가 0이래. 7에 0제곱이 이거란 이야기예요. 7의 0제곱은 1이니까 이거 전체가 결국 1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그걸로 다시 3의 1제곱이 이거란 이야기야. 얘가 3이란 이야기고요. 그럼 다시 2의 세제곱이 x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찾아가 보시면 될 거고요. 옆에 있는 유형 바로 보러 가죠. 대표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것이 정의되기 위한 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정수 x의 개수. 결국 뭘 보란 이야기다? 미조건이랑 진수조건 보란 이야기다. 밑이 0보다 커야 되고 1은 아니어야 되고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래서 그 부등식 3개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차라리 57번 같은 거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보시면 실수 전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정의되었으면 좋겠다 거든요. 그럼 얘도 똑같이 미조건이랑 진수조건 보란 이야기일 텐데 밑 a-2가 0보다 커야 되고 1은 아니어야 돼요. 거기에 이 진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보니까 2차네요. 실수 전체에 대해서 0보다 크대요. 뭐 보란 이야기다? 판별식 보란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2차가 맨날 0보다 커요. 니까 판별식 아직도 나옵니다. 졸업할 때까지 나와요.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아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서 로그 계산하세요예요. 복잡하게 생겼네. 대표 문제는 제가 풀고 밑에 거 니네가 풀까요? 대표 문제 보시면 계산하란 이야기야. 근데 밑이 다 5예요. 그러니까 진수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지. 이거 앞에 개수 5, 2분의 1 이런 애들이 이제 발목을 잡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 다 처리하시면 돼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다시 안으로 다 쑤셔 넣을 거야. 진수한테. 그러니까 이 5는 얘한테 다시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써보면 로그 5에 2의 5분의 1제곱이었는데 요 5를 안으로 넣어서 이거 다시 5제곱으로 만들 거고요. 뭐 얘는 원래 로그 5에 10의 2분의 1제곱이었던 녀석이고요. 얘도요. 뭐 빼기는 내비 둔다 치고 로그 5에 2의 세제곱인데 요 2분의 1 안으로 집어넣어서 요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볼 거예요. 이렇게 해야 밑이 다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해결할 게가 되는 거라고요. 앞에 뭔가 개수가 있으면 이거 진수한테 다 주셔야 산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나머지만 계산해 보면 되죠. 밑을 5로 통일을 시켜놓고 나서 보면 요거는 2고요. 더하기니까 이제 곱하기가 되겠죠. 곱하기 10의 2분의 1제곱이고요. 빼기니까 요거는 나누기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는 다 날라가고 5만 2분의 1제곱 남을 거니까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너무 바로 썼나? 이거 2는 다 없어지고 5만 2분의 1제곱이 남으니까요. 그죠? 로그 5에 2분의 1제곱이고요. 그래서 5를 몇 번 곱해야 5의 2분의 1제곱 되니 뭐 2분의 1이요. 바로 하셔도 되고 그냥 이 2분의 1이 앞으로 나온다고 치면 2분의 1에 로그 5에 5니까 그냥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밑에 너무 많잖아. 162번 어때? 신나죠? 갑자기? 혹시 이거 약간 좀 오바긴 한데 이건 한번 볼까요? 162번 한번 풀어보시죠. 혹시 유리식 공부를 한 친구들은 조금 풀만 할 거고요. 아니면 정말로 수학원이 기억이 잘 나는 친구들은 아주 손쉽게 풀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오우, 다 풀어. 잘한다. 됐죠? 이거 다 미시 2니까 진수끼리 보면 되는데 이대로 둘 게 아니라 다 통분하는 거지. 그럼 얘는 2분의 1이고 3분의 2고 4분의 3이고 곱하면 싸라락 다 지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맨 앞에 거 하나랑 맨 끝에 거 32분의 뭐 1 이렇게만 남겠네요. 그렇죠? 됐고요. 다음으로 뭐다? 얘랑 곱하래요. 진수 하나, 밑 하나 약분되고요. 진수 하나, 밑 하나 약분되고요. 남는 건 로그 3의 9입니다. 그러니까 2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눈에 보이죠? 뭐 하라는 건지. 분의 1, 분의 1, 분의 1 하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다 역수 취하라는 이야기잖아. 분모에 있는 진수들이 다 똑같아. 역수를 취하면 밑이 다 12인 녀석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 하라는 건지 눈에 딱 보이니까 해보시면 되고 요거 1번 하나만 풀어볼까요? 요거 165번에 1번. 오히려 이 밑에 있는 건 차라리 괜찮은데 얘가 약간 까다롭거든요. 야고르게.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밑이 10인 녀석이래. 제곱했거든요. 로그는 더하거나 빼는 건 괜찮은데 곱하는 건 사실은 이렇게 약간 부자연스러운 연산이에요. 근데 어쨌든 로그 10의 2를 제곱하랬거든.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당장은. 그게 로그 10의 2의 제곱이랑 로그 10의 2 전체의 제곱은 다른 거잖아. 그죠? 이거는 로그 10의 2를 2배 하라는 거고 이건 제곱하라는 이야기니까 괄호 전체의 제곱이라서 얘는 더 이상 손댈 게 없다고요. 그러고 나서 일단 뒤로 눈을 돌려봤더니 위에 있는 건 밑이 10이고 밑에 건 밑이 5야. 진짜 어쩌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 분모 살펴보시면 뒤에 있는 더하기 1, 요 1을 뭐라고 본다고? 로그 5의 2 더하기 더하기니까 밑이 같아야 더할 거잖아요. 로그 5의 5다 이렇게 바꿔 쓰는 거지. 그럼 얘는 뭐 돼요? 로그 5의 10이 돼요. 분모가 로그 5의 10이에요. 10이에요. 10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0을 이제 괴롭힐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올려. 뒤집어서. 얘는 분모가 요 따위로 생겨먹은 거니까 그럼 식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자면 맨 앞에 있는 건 로그 10의 2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분자는 일단 내비둘게요. 로그 10의 2에다가 1을 더한 거에 분모가 로그 5의 10인데 얘는 로그 10의 5다. 이렇게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역수를 딱 취해서 얘가 된다고요. 그럼 답이 이제 저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뭐 또 묶을 수 있는 애들을 묶어보시면 전개를 이렇게 했다고 치면 로그 10의 2 제곱한 거랑 로그 10의 5랑 로그 10의 2 곱하기 로그 10의 5인데 여전히 얘랑 얘는 약간 찝찝하지만 묶을 수가 있거든요. 로그 10의 2로. 그럼 이거는 로그 10의 2고요. 요거는 로그 10의 5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게 로그 10의 5예요. 뭐 한 건지 알겠죠? 얘하고 얘를 인수분해해서 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안에 살펴보니까 이거 뭐야? 로그 10의 2랑 로그 10의 5를 더하래요. 로그 10의 10이죠. 1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다시 로그 10의 2랑 로그 10의 5예요. 역시나 1입니다. 그래서 1이다가 됩니다. 그죠?
얘네 둘은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바로 밑이 다 통일이 돼버리니까. 근데 1번 같은 게 오히려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결국 더하기 연산을 하란 이야기니까 밑이 10이 되게 하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더하기 1이라고 써 있는 애들을 좀 밑이 같게 해가지고 연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으로 가서 뭐 계속 비슷한 거 하는 거라서 유형 5번 뭐 유형 5번 산수는 제가 째끼고요. 유형 6번 가서 보죠. 대표 문제 171번이고요. 로그 7의 2가 A고 로그 7의 3이 B인데 이것을 A와 B로 나타내래요. 기본적으로 A하고 B는 다 밑이 7인 로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야 될 로그 12의 루트 24라는 것도 밑을 일단 7로 나타내는 게 먼저겠다. 그렇죠? 그래서 밑변환을 통해서 밑을 7인 녀석으로 나타낸 다음에 소인수분해 해서 2랑 3으로 다 쪼개보라는 이야기고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지. 그래서 얘는 로그 12의 루트 24인데 굳이 뭐 루트 먼저 계산해서 밖으로 빼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밑을 7로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소인수분해를 좀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거 보시면 2의 제곱이랑 3이기 때문에 바로 쓰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2 로그 7의 2 더하기 로그 7의 3. 괜찮죠? 잘 곱씹어 보시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곱하기는 찢어서 따로따로 쓸 거고 2의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간다고요. 이 넘어가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분자도 마찬가지. 루트는 일단 밖으로 빼내면 2분의 1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나서 로그 7의 24야. 24는 2가 3개 있고 3이 하나 8 맞죠? 네. 이상한 생각을 했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로그 7의 2에는 A 넣고 로그 7이면 3에는 B를 넣어서 삭삭삭 넣으면 A와 B에 관한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비슷한 녀석으로요. 좀 뒤에 있는데 230번 잠깐 볼게요. 훅 넘어가서 230번 지금 풀어보십시오.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갑자기 너무 급하신가? 아, 참고로 이거 뭔지 알고 있죠? 이거 지금 밑이 안 써 있는데 밑이 안 써 있는 건 밑이 10이라는 뜻이에요. 네. 앞에 거 하고 나서 갑자기 가져온 이유는 밑이 10인 녀석이라고 치고 이거 진수가 2랑 3이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얘를 밑이 10인 녀석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가 2하고 3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 더 있다는 거야. 10. 밑이 10이니까. 그래서 책에는 안 써 있지만 우리는 로그 10의 10이 1이다 라는 것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랑 3만 있는 게 아니라 10도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10을 찾을 수 있으면 10을 찾아서 쓰시면 좋고 10뿐만 아니라 얘 때문에 또 하나 쓸 수 있는 숫자가 뭐가 된 거냐면 이거 두 개 엮어서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 즉 로그 5지. 얘가 뭐다? 1 마이너스 a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5라는 숫자도 하나 또 쓸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방금 풀었던 뭐 100 몇 번에 있던 100 뭐 풀었니? 171번에서 풀었던 문제는 나와 있는 숫자 그냥 딸랑 두 개 2하고 3 이걸로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진수가 7인 것도 쓸 수 있다고요. 밑이 7이니까 로그 7의 7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7이 필요하면 그렇게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얘도 마찬가지 밑이 10이기 때문에 안 써있지만 진수가 10인 것도 또는 5인 것도 하나 더 찾아서 쓸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앞으로 좀 가서요. 유형 7번인데 이거는 우리 아까 지수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문제가 그냥 똑같이 생겼어. 이거를 굳이 로그로 풀란 이야기인데 이거 굳이 로그로 푸는 게 더 복잡하거든요. 그냥 지수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지수 가지고 풀어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라 넘어가고요. 유형 9번 정도 볼까요? 유형 8번은 그냥 근각에서 쓰는 거라서. 로그 9번은 보시면, 유형 9번은 보시면 이제 대소 비교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로그 함수까지 하러 가서 좀 더 확실하게 보게 되겠지만 미리 보자면 결국 다 그 밑의 크기를 똑같이 해놓고 밑을 똑같이 만들고 진수를 비교하시면 해결이 되겠죠. 지수도 밑을 같게 하고 지수를 비교하는 거야. 근데 이제 밑을 같게 할 수 없으면 지수를 같게 해서 뭔가 해결을 하는데 로그도 마찬가지.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밑을 같게 하시면 좋고요. 게다가 로그는 밑변환이라는 것이 있어서 밑을 같게 하는 것이 그나마 좀 용이합니다. 지수보다. 그래서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밑을 다 같게 하시면 되고요. A나 B 이런 거 보시면 밑이 2분의 1이고 4지만 이거 다 밑을 2로 바꾸면 되겠죠. 이왕이면 소수로 나타내는 것이 편하니까. 그래서 얘를 밑을 2라고 나타내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예요. 그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제곱씩을 약분한다고 치면 얘도 역수치에서 8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A라는 녀석은 로그 2의 8처럼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뭐 3이라는 자연수 되긴 할 텐데 뭐 일단 두고요. B도 마찬가지. 지금 요거 4인데 4를 2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2의 제곱이었으니까 2가 앞으로 나간다고 치면 이렇게 분모의 2분의 1가 될 거고 이거 전체를 다시 얘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B라는 건 밑을 2로 바꾸면 2의 2분의 5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C는요. C는 로그가 아닌 것처럼 이거 잘 안 보이네. 뭐냐 이거. 로그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지수의 로그 4의 2거든요. 요거. 4의 로그 4의 2야. 그럼 이건 누구랑 똑같은 거다? 4랑 2랑 자리를 싹 바꿔서 그냥 2랑 똑같은 거였다고요? 그럼 얘도 밑이 2인 로그로 나타날 거니까 로그 2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뒤에 이제 로그 2의 2를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야. 밑이 2게 만들려고. 그러고 나서 우린 뭐만 비교하면 된다? 진수만 비교하면 되겠다. 그죠? 진수 보니까 이건 2의 세제곱 2의 2분의 5제곱 2의 제곱이네요. 그죠? 그래서 누가 제일 큰지 한눈에 보이죠. 참고로 밑이 다 2여서 진수가 큰 놈이 실제로도 큰 놈입니다. 진수가 1보다 작으면 뒤집어지겠지만 그래서 대소비교는 이렇게 밑을 같게 해서 해보시면 되겠다. 이고요. 사용로그 이야기를 이제 하러 갈 건데 로그 단원에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얘기로 사용로그인데 이게 힘이 많이 빠졌어요. 사용로그의 무게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엄청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고 몇 가지 유형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걸 이해하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요. 책에 보시면 사용로그 내용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설명을 할 텐데 밑밥을 까는 이유는 설명을 한참 하거든요. 제가. 근데 실제로 문제 푸는 건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대충 설명하면 이해 못하고 막 대충 푸는 거라서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명은 많이 하고요. 머릿속에 잘 남겨두셨다가 내년에 잘 쓰세요. 상용로그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로그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이제 상용로그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밑이 10인 로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이 10이기 때문에 원래 쓰자면 이렇게 생겨야 하지만 밑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우리 왜 거듭제곱근에서 제곱근 2는 하도 많이 쓰니까 안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미시 10인 건 하도 많이 써서 안 쓴대요. 우리는 안 그런데 뭐 이거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미시 10인 걸 쓰는데 뭐 미리 얘기하자면 이거 왜 이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거냐면 우리가 뭐 보통 엄청 큰 숫자 무슨 뭐 별과 별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거 그런 거 잴 때는 0이 엄청 많이 붙을 거잖아. 그죠? 엄청 큰 숫자가 될 거잖아요. 그런 숫자들을 좀 연산하기 편하자고 로그를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숫자의 체계가 십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시 10인 로그가 그런 걸 나타내기가 좀 편하대요. 그래서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진법수 뭔지 알고 있나요? 제가 지금 십진법 그랬는데 우리가 쓰는 수가 십진법이야. 그 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디지털은 이진법 010101 우리가 쓰는 건 십진법 0에서부터 9까지. 그 진법수가 뭐 얘기하는 거냐면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냐를 보는 거고 우리가 쓰는 건 이제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가고 10이 되면 한 자리가 더 이상 못 버티죠. 그래서 얘가 다시 0으로 바뀌고 자릿수 하나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 위에 1뽁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걸 십진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수 체계가 십진법이기 때문에 이제 미시 10인 녀석이 사용 로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쟤를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책에는 안 나온 듯 나온 듯 하지만 이런 거 있어요. 잠깐만 여기 책에 있는 숫자 하나만 뭐 있지? 573 57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5.73이랑 10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우리 보통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유효 숫자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게 제가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이걸 유효 숫자라고 하는데 유효 숫자라는 건 뭐냐면 이 숫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573이라는 숫자를 내가 누른다고 치면 5를 맨 처음 누르고 그 다음에 7을 누르고 그 다음에 3을 누를 거잖아요. 맨 앞에 5 오고 그 다음에 7 오고 그 다음에 3이 와 라는 걸 5.73이라고 나타내요. 맨 앞에 0이 아닌 숫자 1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 하나 놓고 소수점을 찍고요. 나머지 다 소수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의 순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이고요. 그럼 요 뒤에 10의 거듭제곱 이거 이제 뭐 특별히 얘는 나타내는 말이 없어서 10의 거듭제곱이다 라고 제가 손으로 써놓을 텐데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이 소수점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유효 숫자는 항상 뭐 점 나머지 다 소수인데 실제로 나는 573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 그럼 5.73의 이 소수점을 뒤로 두 칸 밀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될 거니까.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소수점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유효 숫자는 숫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10의 거듭제곱은 소수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야. 모든 숫자는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뭐 573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5730 이런 숫자도 유효 숫자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자면 5.73이랑 10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구조는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맨 앞에 5 오고 그 다음에 7이 오고 그 다음에 3이 오는 거 똑같아요. 다른 건 뭐냐면 소수점의 위치만 달라요. 얘는 소수점을 뒤로 하나, 둘, 하나 더 당겨 와야 돼요. 근데 여기 비워둘 수 없으니까 이제 0을 쓴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0.0573 얘도 10의 거듭제곱이랑 유효 숫자로 나타내보면 이 앞에 있는 0하고 0은 소수점 때문에 갖다 쓴 거니까 맨 앞에 오는 실제로 뭔가 쓸 수 있는 유효한 숫자는 누구냐면 5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리고 소수점의 위치 얘를 앞으로 두 칸 당길 거예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숫자들을 꼭 제가 이제 편하자고 저 세 자리 자연수 썼는데 꼭 자연수나 정수 이런 거 아니라 이런 소수 당연히 가능하고요.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이면 전부 다 유효 숫자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미시 10인 로그를 취할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얘는 로그 573 되겠죠? 우변은 로그 5.73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제가 2라고 썼어요.
쓰고 나서 보면 요 녀석은요. 유효 숫자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0이 아닌 어떤 숫자, 점 나머지 소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작으면 1이에요. 아무리 커도 10보다는 작거든요. 그럼 요 유효 숫자에다가 미시 10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10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그 10의 10보다는 작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얘는 항상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미시 10인 로그를 취한 거니까 로그 1, 로그 10 사이에 들어있다고요. 근데 로그 1은 빵이고 로그 10은 1이기 때문에 유효 숫자에다가 상용 로그를 씌운 녀석은 0 이상이고 1 미만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요 10의 거듭제곱은 요 숫자, 얘가 그냥 바로 떨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10의 제곱이냐, 10의 세제곱이냐,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냐 등등등이기 때문에 요 녀석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이렇게 부른다고요. 글씨 왜 이러냐? 정수 부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옛날 말로 지표 가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한자어라 가지고 그거 잘 안 쓰고요. 요즘엔 다 이렇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그 573이라는 녀석은 어떤 소수 부분과 어떤 정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소수 부분은 원래 어디서 온 거다? 유효 숫자에서부터 온 거다라는 거예요. 정수 부분은 어디서 온 거다? 10의 거듭제곱에서부터 온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숫자의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얘와 얘가 각각 하는 역할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숫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소수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출발이 여기와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다 로그를 씌워서 얘네들을 만들면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상용 로그를 씌우잖아요. 로그 5730인데 그럼 얘는 로그 5.73 더하기 3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얘도 이게 소수 부분이고요. 얘가 정수 부분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소수 부분이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당연하지. 유효 숫자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정수 부분은 다르게 생겼어요. 소수점의 위치가 다르거든요. 이제 책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자릿수가 다르거든요. 이거는 세 자리 자연수고 이건 네 자릿수이기 때문에 정수 부분의 숫자는 달라요. 하지만 숫자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똑같고, 이 로그 5.73이라는 것의 값은 상용 로그 표를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책의 맨 뒤에 보면 나와요. 이거 이제 수학 원 문제집이면 어느 책이든 상관없이 항상 나오는데 몇 쪽이야? 쪽수도 안 써 있어. 158쪽, 159쪽에 보시면 양쪽에 거쳐서 상용 로그 표라고 되어 있죠. 이 표를 거기는 해설이야, 얘야. 그 해설까지 안 가고요. 네. 문제의 맨 뒤. 보시면 양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왼쪽에 좀 노란색으로 진하게 써 있는데 거기서 5.7을 찾고요. 맨 위에 보면 0에서부터 9까지 써 있죠. 거기서 3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5.7에 3으로 가는 겁니다.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5.5, 5.6, 5.7, 5.70, 5.71, 5.72, 5.73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5.73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아보시면 758이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냐면 0.7582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실제로 573의 로그를 씌워보면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2.758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얘는 3.7582다 그런 이야기였지. 그래서 뭐 혹시 뭐 계산을 막 해가지고 하나 로그 A는 이렇게 나왔고 로그 B는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정수 부분이 다르니까 자릿수는 다르겠지만 소수 부분이 758이 얘도 758이 그러면 유효 숫자는 똑같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를 씌울 거예요. 로그 0.0573이고요. 이건 로그 5.73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 지수가 내려올 거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7582에다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산수를 해보면 마이너스 1.2418 이렇게 생겼는데 값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 지금 유효 숫자 다 똑같은 거 썼는데 뭔가 소수 부분이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앞에 있는 애들 두 개는 소수 부분이 758인데 얘는 2418이거든. 근데 이건 이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0.2418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호의 의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2418 이렇게 생긴 거잖아. 소수 부분이 0보다 작아요. 우리 아까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항상 0 이상이고 1 미만이야 그랬거든요. 혹시 내가 연산을 해봤더니 소수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값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걸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정수한테서 1을 빌려오는 거지. 그래서 정수는 1이 줄어들고 소수는 1에서 0.2418을 빼는 거죠. 이렇게 하면 0보다 큰 소수 될 거니까.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0.7582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이 녀석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쓰자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뭔가 좀 덜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쓰는 기호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소개가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아닌 책도 있는데 RPM에는 안 써 있지만 혹시 볼까 봐 요 마이너스 2 더하기 0.7582를 이렇게 써요. 2 위에 짝대기를 그어요. 0.7582 이렇게 씁니다. 이건 마이너스 2.7582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 0.7582예요. 최소한 상용 로그에서만큼은 소수 부분이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는 쓸 수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쓰자니 뭔가 좀 덜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기호로 마이너스 2 더하기 0.7582라는 의미로 이 정수 부분 위에다 이렇게 짝대기를 얹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0.7582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좀 옛날 책에는 거의 다 있었는데 요즘 책에는 잘 없긴 합니다만 혹시 보면 당황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요걸 보고 아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이 758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용 로그를 씌워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엄청나게 큰 숫자들을 뭐 연산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보는 건데 그 결과물에 해당하는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이 눈에 빨리 들어와야 표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연산한 결과가 이거 맞는데 이거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이 뭔지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이 뭔지 알아야 다시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숫자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런 숫자들을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표를 이용해서 좀 로그 가지고 빨리 계산해서 다시 원래 숫자로 돌려와야 돼. 그죠? 그러기 위해서 얘보다는 이렇게 써 있는 게 조금 더 실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이 정도이고요. 지우기 전에 딱 꼬집어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정수 부분 보자고요. 첫 번째 573이라는 숫자는 저거 이제 우리 세 자리 숫자 이렇게 말하는데 로그 씌워봤더니 정수 부분이 2예요. 세 자리 숫자인데 정수 부분이 2고요. 그 옆에 5730은 네 자리 숫자인데 정수 부분이 3이에요. 숫자가 하나씩 안 맞죠? 약간 핀트가 안 맞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유효 숫자라는 건 점 앞에 숫자가 하나가 있었어. 거기서 정수 부분이 2라는 건 얘를 뒤로 2개 밀었다는 이야기니까 원래 앞에 하나 있었고 2개가 밀려서 총 3개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하나가 있었고 뒤로 3개가 밀려서 네 자리 숫자가 된 거라고요. 상용 로그 씌워서 정수 부분이 만약에 5라고 나왔다면 얘는 실제로는 6자리 숫자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 있었고 소수점을 뒤로 5개 민 거니까 6자리 숫자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1위로 와서 보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거든요. 소수점을 앞으로 2개 밀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숫자가 벌어졌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타나는데 얘를 우리 책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소수점 아래로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위하는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효 숫자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건데 그 시작이 소수점 아래로 두 번째 자리다라는 거야. 음수일 때는 그 숫자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그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니까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구나. 소수점을 앞으로 2개 당겨서 그런 건데 2개 밀고 나서 보면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음수인 경우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양수인 경우는 하나가 핀트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리는 지점인데 이걸 기억하면 돼요. 소수점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애초에 유효 숫자라는 건 원래 점 앞에 숫자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뒤로 밀 때랑 앞으로 밀 때랑 개수가 약간 달라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중간에 딱 껴있는 정수 부분이 0인 경우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정수 부분이 0인 경우는 뭐란 이야기예요? 한 자리 숫자란 이야기예요. 손댈 게 없다고. 10의 0제곱이란 이야기니까 그냥 유효 숫자 자체다 라는 의미여서 소수점 앞에 하나만 숫자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정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도 제가 지금 다 유효 숫자 같은 것만 써서 그런데 유효 숫자가 점점 커지면 소수 부분도 점점 커질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거든. 유효 숫자가 딱 1인 녀석이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건 소수 부분이 빵이거든요. 근데 얘가 점점 커져서 뭐 5.9도 되고 7.3도 되다가 9.9가 돼, 9.99가 돼, 9.999가 돼. 소수 부분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다가 유효 숫자가 10이 되면 얘는 10이라고 안 하고 다시 1.0이 되는 거야. 정수 부분이 하나 커지겠죠. 소수 부분이 점점 커지다가 얘가 1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소수 부분이라고 하지 않고 그 1은 정수한테 주는 거고 다시 소수는 0이 돼버릴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효 숫자가 커진다는 것의 의미도 그런 거다라는 거고요. 문제로 가서 얘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188번부터 볼까요? 이거를 다 설명하고 문제를 풀자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문제를 풀면서 제가 필요한 걸 설명을 할게요. 앞에 있는 내용은 제가 거의 다 얘기했고요. 오늘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내일 마저 마무리를 합시다. 여기 유형 11번에 있는 것부터인데 로그 2의 값이 나왔고 로그 3의 값이 나왔고 로그 72를 물어봤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연습한다고 나온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상용로그가 된 이유는 뭐 2랑 3이 나왔고 막 7조 2천억 이런 거 계산하는 거야. 엄청 큰 숫자를 계산할 때 이런 애들을 갖다 끌어 쓰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뭐 어쨌든 72라는 숫자는 소인수분해 해보면 8하고 9를 곱한 거니까 2의 세제곱이랑 3의 제곱을 곱한 거겠죠? 그게 72고요. 그럼 얘는 3 로그 2 더하기 2 로그 3 이렇게 찢어서 쓸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찢어서 쓰고 나서 보면 로그 2를 3010으로 계산하래요. 3 곱하기 0.3010 2 곱하기 0.4771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귀찮아도 어떻게 해야죠. 9542니까 1.8572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저것을 계산하면 얘구나 라는 소리가 되고요. 약간 안 맞긴 할 텐데 자, 요 녀석이 결국 얘란 이야기잖아. 이걸 실제로 표에서 찾아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로그 72라는 걸 이 문제랑 별개로 로그 72라는 걸 상용 로그 표에서 찾잖아요. 그럼 찾으려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로그 7.2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겠죠. 유효 숫자랑 10의 거듭제곱으로 일단 쪼개고 나서 로그 7.2를 상용 로그 표에서 찾는 거예요. 7.2 상용 로그 표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니? 8573 이렇게 나오네요. 0.8573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8573이다 그 얘기야. 로그 72는 상용 로그 씌워서 계산하면 얘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죠. 근데 이제 조금 오차가 나는 이유는 뒤에 있는 그 상용 로그 표 소수점 4자리까지 찾아놓은 근사값이어서 어차피 로그 값은 무리수잖아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근데 그 중에 저 작은 건 버리고 4자리까지만 계산을 해서 그냥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연산을 해보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긴 한데 이 문제는 당연히 이거가 주어지고 얘를 찾으세요니까 상용 로그 표를 찾아서 이 값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연산해서 얘를 찾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아무튼 옆으로 가서요. 그 바로 옆에 190번도 한번 볼까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그 x가 마이너스 1.3796 이렇게 생겼대요. x의 값이 얼마인지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냥 로그 x가 저렇게 생겼다고 치고 로그 x제곱 더하기 로그 루트 x 이거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찾아보래요. 그럼 일단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얼마죠? 이거 자체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예요. 이거 자체의 소수 부분은 0.6204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건 그냥 계산한 결과고 이거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약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 숫자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니까 일단 요 녀석의 정수 소수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계산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수랑 소수를 찾는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얘를 먼저 계산하면 요건 2 앞으로 나가는 거고 요건 2분의 1이 앞으로 뽕 나갈 거니까 2분의 5의 로그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괜찮죠? 그럼 2분의 5의 로그 x를 계산해 보면 뭐냐? 뭐야? 자, 여러분은 열심히 손으로 푸시고요. 저는 늙어가지고 1, 3, 7, 9, 6 곱하기 2.5는 마이너스 3.449빵 이렇게 생겼나 봐요. 정수 부분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소수 부분이 얼마다? 0.551빵 이렇게 생겼다. 괜찮죠?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는 건 저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 있는 거 94번도 하나 풀어봅시다. 로그 a가 이렇게 생겼대요. a라는 숫자에 상용 로그 씌웠더니 얘가 됐다인데 상용 로그 씌우면 그 결과물로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생각해야 되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마이너스 2라는 이야기고 소수 부분이 0.2601 이거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럼 얘는 뭐랑 관련 있는 거다? 자릿수랑 관련 있는 거다. 얘는 뭐랑 관련 있는 거다? 유효 숫자랑 관련 있는 거다. A라는 녀석의 상용 로그 씌운 결과가 이거니까 A라는 숫자의 자릿수랑 A라는 숫자의 유효 숫자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걸 보니 뭔 소리야? 0.0 여기 소수점 안에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즉 유효 숫자가 시작하는 거고요. 소수 부분이 2601인 걸 보니까 뭐예요? 유효 숫자 뭐다? 1.8이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래서 요 뒤에 1, 8,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가 A다 라는 의미겠네. 그죠? 유효 숫자는 1.82 이거랑 유효 숫자가 똑같다는 소리고 대신에 출발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다 하니까 1 다음에 8 다음에 2 나온 숫자인데 여기서 출발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시간 좀 있죠? 197번도요. 정수 부분이 3일 때라고 그랬거든. 상용 로그는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 내일 하게 될 얘기겠지만 이 상용 로그에서는 정수 부분보다 소수 부분이 하는 일이 많아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디테일을 책임지는 게 소수 부분이어서 그런데 아무튼 정수 부분이 3일 때라는 말은 로그 A는 얘 나름대로 우리 보통 이렇게 기호 많이 쓰거든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N은 정수,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의 소수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금 정수 부분이 3일 때라고 했으니까 로그 A라는 건 3 더하기 알파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요 알파가 0 이상이고 1 미만이란 이야기니까 실제로 로그 A라는 건 3 이상이고
4 미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3 더하기 알파니까 3 이상 4 미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지금 나는 A를 찾고 있는 중이니까 로그 떼란 이야기야. 이 로그를 떼려면 여기 10이잖아요. 미시. 이걸 다 미시 10인 녀석으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지. 10의 세제곱 A예요. 10의 세제곱 A 10의 4제곱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요 부등식이나 요 부등식이나 같은 말이 될 거다. 뭐 싫으면 이렇게 해도 돼. 이거 로그 10의 A니까 얘도 여기 뒤에다가 로그 10을 이렇게 썼다고 치면 로그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얘도 로그 10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4 로그 10이면 4 이거 꼭 집어넣으면 10의 4제곱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비교하라는 이야기고요.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이 안에 들어갈 정수의 개수는 둘이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에서 1000 뺄 거니까 9000개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마음이 급한데 제 밑에 99번도 하나 풀어볼까요? 여기서부터 내려야겠구나. 방금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보면 정수 부분이 4라고 했으니까 어디가 정수 부분이 4라고 했으니 로그 A라는 것 자체는 4 이상이고 5 미만이다 그런 이야기여서 A는 10의 4제곱과 10의 5제곱 사이에 들어있구나 라는 소리고요. 이거 만족하는 A의 개수를 X 그랬으니까 X는 10의 5제곱에서 10의 4제곱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그냥 9 빵빵빵 빵 이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B는 로그 B분의 1이라는 것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상이고 마이너스 1 미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2에다가 알파를 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랑 B분의 1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요건 또 B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다시 역수를 취한다고 보면 요거 10의 제곱에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 10의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요 B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Y를 찾아보면 이건 10의 제곱에서 10의 1제곱을 빼는 거니까 9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랑 Y는 이렇게 찾아지고 물어보고 있는 건 로그 X 빼기 로그 Y인데 이거 그냥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만 먼저 계산을 해보면 Y분의 X다 그 얘기고요. Y분의 X 하시면 90 날라가니까 1000이네요. 그죠? 그래서 3이구나 이렇게 찾아질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약간 애매하게 남아버렸는데 뒤에 걸 하자니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일 마저 하도록 하고요.